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OP의 최소값 구해달라고 하셨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하고요. 그 다음에 1, 6. 이 두 점을 지나가고 있는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라고 했습니다. 요 문제 요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 내에서 이 두 점을 지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데, 이 문제 조금만 더 어렵게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니라 선분이라고 나타날 때도 간혹 있어요. 문제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직선이라고 주어졌을 때와 선분으로 주어졌을 때 문제가 같은 거 같으면서 다릅니다. 저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직선 AB인지 선분 AB인지는 잘 확인을 안 하는 습관이 좀 있다 보니까 저 단어의 변화를 잘 인지를 못할 때가 많아. 뭐 그게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직선일 때와 선분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혹시나 너희 기말고사 보다가 저거와 비슷한 문제 나왔는데 저게 직선이 아니라 선분이다 라고 했을 땐 그 부분 체크하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요. 좌표 평면을 잠깐 좀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은요 여기 정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A, 이 점의 이름을 A라고 할까요? A란 점이 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다 합시다. 1, 6은 여기 정도 있다고 하자고요. 여기는 이 점의 이름을 B라고 하시고요. 1, 6이라고 쓰겠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건데 기하학은 그리면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직선 AB라고 했으니까 어떤 상태냐면 A와 B에서 끊기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쭉 이어져 가고 있는 선의 상태를 말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때 이 점을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그 점 P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원점하고 P까지의 거리 구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까지 이 거리, 여기서까지 이 거리.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게 그려놓고 보니까 이거 최소값 언제 나오겠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수선의 발까지 거리가 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을 때 얘가 최소가 되겠네. 그러면 얘는 점이고 얘는 직선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하셨죠? 근데 그게 선분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선분으로 바뀌었을 때는 여기 있는 이 점과 여기 있는 이 점 끝점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녹색 선분 위에 있는 이 안쪽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점들과 거리를 재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 얘는 원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최소가 된 건 똑같은데, 만약에 직선이 선분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좀 더 벗어나 있다면, 예를 들면 선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한번 가져해 봅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원점에서부터 저 선분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여기는 이 점에서 여기는 이 점까지, 이 섬까지 수선의 발이 내려가지가 않죠. 얘가 직선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거기까지 길을 재봐야 의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선분이기 때문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가장 가까워 보이는 점을 찾아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변하는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 직선으로 나왔을 때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시면 됩니다. 그냥 수선의 발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얘가 만약에 선분이라고 주어졌을 때는 양 끝점을 따져보셔서 그게 정확하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떨어뜨렸을 때 그 안쪽 범위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단어의 변화 하나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니까 저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선분과 직선 반드시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셔서 693번 갑시다. 자, 직선이 하나 주어졌는데 K 플러스 1X 그리고 KY 그리고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어. 뭐라고 쓰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KK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되어 있는 직선이 있어요. 여기는 이 직선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하는 직선하고 x축 y축 둘러싸인 삼각형 넓이는 2등분할 때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국어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국어하고 욕먹이기 쉽지 않으면 문제 해석 정확하게 하세요. 아시겠죠? 여기는 이 직선이 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과 x축 y축 둘러싸인 부분이 나타날 것인데 그 부분 나타나는 부분의 넓이를 2등분한다. 얘가 아시겠어요?
역시 기하학이니까 그림에서 파악해 볼게요. 아가들아, 이거 선생님 정말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직선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뭐 찾으면서 빠르게 그리신다? x좌편, y좌편. x좌편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4라는 거 보이실 거고 y좌편도 역시 4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도 잡아낼 수 있겠지라. 기울기가 1이나 루트 3이나 루트 3분의 1 혹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따위는 특수각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는 이 각도가 45도가 됩니다 라는 것도 잠깐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직선은 어떠한 직선입니까? 라는 것을 그려보려 하는데 이 직선 그리기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그럼 K값을 몰라서. K값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라고 하시면 K값에 관계없이 어떻게 지나나라는 걸 따져보겠다. 그래서 K를 가지고 있는 것과 K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구분지면서 항등식 성질 이용하겠다. 기억나십니까? K 갖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라고 물으시면 K 묶어내시고요. 여기서 X 나오고 여기서 Y 나오고 여기서 4 나와요. 그래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놈 하나 나올 거고요. K 없는 놈들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K 없는 놈들은 맨 앞에 X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있겠네. 걔가 0이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 두 식은 얘가 0이어야 하고요. K 값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리고 K가 기껏 0이 되었는데 여기는 이 값 때문에 0이 없어졌는데 얘가 이상한 수가 남았으니까 얘가 0이 돼야 한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이 직선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X가 얼마일 때? 2일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이 새끼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인데 때마침 얘랑 똑같네요. 그래서 이 직선 위에 X가 2였을 때 Y가 2인 여기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2,2를 지나는 직선. 지금 제가 그릴 주황색 직선은 2,2를 반드시 지나야 되는 직선이라고요. 근데 그 직선 중에서 어떤 걸 하고 싶은 거냐면 X축, Y축 둘러싼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할 때라고 했어요. 이건 사실 그려놓고 보면 더 명확한데 여기는 이 점을 지나면서 게다가 이 점은 이 선분의 중점 아닙니까? 변의 중점에서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게끔 지나려고 한다면 너무나 뻔하게 어디를 지나야 돼요? 마주보는 꼭지점을 지나야만 하겠죠. 따라서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고 있는 직선이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봤다시피 여기는 이 새끼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지나고 있는 0,0과 2,1을 지나는 것도 당연히 수직한다는 것도 추가 조치할 수 있어요. 물론 필요는 없지만요. 다만 여기는 여점과 여기는 요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라고 하시면 기울기는 1이겠죠. 학생들이 여기까지 다 와서 마지막에 실수하는 것처럼 뭐가 있냐면 선생님 기울기가 1이니까 K가 1이죠 라고 묻는 건데 K는 기울기 아닙니다. 현재 여기는 이 식에서 기울기는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K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결정하고 있어요. 그죠? 따라서 K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얼마다? 1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K값 구해보시면 K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결정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694번도 갑시다. 자, 직선이 있는데 3x 플러스 2y 그리고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고 하는 직선이 있대요. 여기는 이 직선이 x축, y축 그리고 직선 y는 ax라고 하는 직선인데 그 옆에 a 값이 양수다라는 것도 좋기 때문에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지난다는 것도 할 수 있겠네. 자, 저기와 만나는 점을 각각 PQR이라고 했을 때 삼각형 OPR 넓이가 삼각형 OPQ 넓이의 3분의 2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또 그려보면서 파악합시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직선은요 x좌편이 2고요 y좌편이 3이에요. x좌편이 2니까 한 칸, 두 칸, 그다음 y좌편이 3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지나고 있는 직선입니다. 자, 거기는 그 직선을 세 개의 선을 줬는데 하나는 x축, 하나는 y축이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x축에서 이렇게 하나 끊길 것이고 y축에서 이렇게 하나 끊기시겠죠. 그리고 y는 ax라고 하는 요 직선은 요 직선은 원점을 지나면서 길게 양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고 있을 거라고요. 제가 넓이를 2등분 한다면요 그냥 저기 중점을 지나면 그만일 건데 문제에서 좀 독특한 조건을 줬어요. OPR의 넓이가
이거의 넓이가 OPQ의 넓이에 3분의 2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아가들아, 여기가 오고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을 P,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을 QR,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만나는 점을 Q 이렇게 놓은 상태죠. OPQ의 넓이는 되게 뻔한데, 그죠? OPR의 넓이, 나 지금 제대로 쓴 거 맞나? OPR의 넓이가 삼각형 OPQ의 넓이에, 근데 PQ를 잘못 쓴 것 같은데? 그쵸? 여기가 R이어야 되죠? 지금 뭔가 상황이 이상했어요. 화이트를 열심히 찾는 저 모습에 내가 또 미안함을 느끼고 있지. 저로 이제 나를 한번 째려보겠지? 선생님 똑바로 필기 안 하세요? 이러면서. 자, OPQ의 넓이는 여기 보이시는 이 삼각형이고 OPR의 넓이는 여기 보이시는 이 삼각형입니다. 야, 그리고 아가들아,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지금 OPQ의 넓이가 뭐 명확하게 여기가 밑변이 2이고 높이가 3인 직각삼각형이니까 넓이가 3이라는 것도 명확하잖아. 그래서 여기다 3 갖다 집어넣으면 OPR의 넓이가 2가 된다는 것도 명확하게 보일 건데, 오케이? 우리 이런 식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좀 연습을 합시다. 보통 어떤 놈과 그게 뭐 삼각의 넓이일 수도 있고 길이일 수도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놈을 비교하고 싶을 때 이 앞에 이런 식으로 분수가 곱해져서 비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때 너희가 어떤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돼요. 여기 곱해지는 분수의 분모의 값은 오른쪽에 곱해지고 있는 놈의 크기에 빕니다. 얘가 3이었을 때 여기 있는 이 분자에 써져 있는 값은 당연하게도 왼쪽에 써져 있는 값의 상대적인 크기예요. 즉 얘가 3이었을 때 얘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뜻이고 얘가 6이었을 때 얘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때마침 얘 넓이가 3이긴 해서 그때 얘 넓이도 얼마 되겠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 있는 요 OPQ의 넓이가 6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얘 넓이는 얼마 되겠다? 이게 6이 됐으니까 이것도 2배 하셔서 4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R 값에 무엇을 찾을 수 있게 되냐면 여기는 요 값에 높이 값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OPQ와 OPR은요 밑변의 길이를 공유하고 있고 높이의 값만 차이가 나고 있다고요. 따라서 여기는 이 삼각형의 높이와 여기는 이 삼각형의 높이 두 가지 값이 이 삼각형의 넓이비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럼 아까 생각해봐. 여기가 만약에 3이라고 하였을 때 여기는 높이가 얼마가 돼야만 지금 이 조건이 성립하는 거야? 2가 돼야만 성립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따라서 우리가 P하고 Q를 지나고 있는 노란색 직선이 얘니까 얘의 Y값이 여기는 이 좌표의 Y값이 얼마가 되는 순간? 2가 되는 순간 찾아보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3x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일 것이고 넘기니까 2. 따라서 x의 값은 얼마 나오냐면 3분의 2 이렇게 나오시게 될 거라고요.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3분의 2, 2 이렇게 나타나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뭘 원했냐면요. a의 값을 구했어요.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r 값의 좌표를 구했는데 r 값 좌표만 알고 있으면 원점하고 r을 지나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 구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나고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은 3분의 2고요. y의 증가량은 2π다. 그래서 약분하시고 분모 분자에 가시니까 얼마? 3 이렇게 결정질 수 있다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있는 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은 밑변을 공유하고 있고 높이만 차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높이의 차이 때문에 넓이의 차이가 나타나니까 이 삼각형의 높이가 3이라고 내가 알고 있으니 이 삼각형 높이는 얼마가 되겠다? 2가 돼야 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696번) 두 직선을 주셨는데 EX 플러스 Y 플러스 U 이라는 직선 하나와 두 번째 MX 마이너스 Y
그리고 마이너스 3m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하는 직선을 두 개 줬어요. 두 번째 직선을 쓰면서 바로 느껴진 게 있죠. m에 관해서 묶어야겠다. 그죠? 이건 이제 어느 정도 루틴처럼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자, 걔가 3, 3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 구해달라라는 문제입니다. 역시 그려보면서 접근할 건데 서유야 정리한다. 내가 여기는 이 직선을 그려보셨더니 이 직선을 x좌표이 마이너스 3이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6이에요. 에라이 다시 그려야지. x좌표는 마이너스 3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와 여기를 지나고 있는 직선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시다시피 여기는 마이너스 6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입니다. 두 번째, 이 주황색 직선은 어떤 직선입니까? 라고 보시면 m 때문에 못 그리고 있는데 m을 묶어서 생각하시게 되면 m x 마이너스 3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있겠다까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뭐 쓰자마자 바로 보일 건데 얼마? 3,2를 지나야 되는 직선입니다. 3,2는 보시다시피 뭐 여기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지나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주황색 직선과 노란색 직선이 어디서 만나길 바란다고 했냐면 3, 4분면에서 만나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3, 4분면은 여기지. 그리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얘들아 X축과 Y축은 4분면에 포함되지 않는단다. 오케이? 생각해봐.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 오케이? 아가들아 이거 잘 들어.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정석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하고 좀 얍삽하게 푸는 걸 고민할 건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만난다는 뜻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하겠네. 내가 여기는 이 직선이 여기는 이 점을 지날 때 이렇게 지나는 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의미가 뭐냐면 x자리 마이너스 3을 주황색 직선에 대입했을 때 높이 값이 0보다 위쪽을 지나게끔 간다면 3, 3에서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정석적인 방법은 이래.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주황색 직선에 대입했을 때 y값이 0보다 작아야 한다 이해하시겠어? 그렇기 때문에 x자리에 마이너스 3 난 마이너스 y 난 마이너스 3m 플러스 2는 0이 나오는데 그때의 y값이 얘잖아. 그 y값이 뭐예요? 라고 하시면 y값은 나머지 것들을 쓰니까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m 플러스 2가 나올 텐데 그 y 좌표가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x자리에 주황색 직선에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y 좌표가 0보다 작아야 한다 이 말인 거야. 이해하셨어? 자, 두 번째. 만약에 여기는 이 직선이 3, 3에서 만나고 싶다면 당연히 여기는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나는 순간보다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그럼 아까도 역시 또 생각. x자리에 얼마를 대입했을 때야? 라고 하시면 x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지. 그때 y좌표가 마이너스 6보다 아래쪽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게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이해하셨어? 따라서 x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6보다 큰 쪽을 지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x자리에 0을 대입했더니 y가 얼마가 나오냐면 3m-2가 나오실 텐데 3m-2가 당연히 누구보다 커야 한다? 마이너스 6보다 커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정석적으로 푸는 거야. 이해하셨니?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m의 값의 범위를 이용하여 정리하게 되면 a 값과 b 값이 잡히는 건데 이러한 경험을 몇 번 쌓다 보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는 거냐면 여기는 요 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3,0이지. 두 번째 여기는 요 점, 이 점이 얼마야? 0, 마이너스 6이다까지 하셨냐? 그러면 마이너스 3,0과 서유야 졸림 들어가서 0,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점을 딱 지날 때가 얘네들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계선이 나온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이 경계선 안쪽에서 움직였을 때 조건을 만족시키겠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x자리에 얼마를 대입했을 때 y값이 얼마 이상이어야 합니다. 뭐보다 커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따지는 걸 좀 불편하니까 귀찮으니까 어떻게 따져버릴 거냐면 마이너스 3,0을 그냥 갖다 대입해버렸을 때 m값을 찾을 거야.
x자리에 마이너스 3, y자리에 0 갖다 집어넣으시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3m이 나오고 y는 0이니까 사라지고 마이너스 3m이 나오고 플러스 2가 나오면서 0이지. 이때 m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이때 m의 값은 3분의 1이다까지 하셨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0,-6을 그냥 갖다 대입해버렸더니 x자리에 0 대입하고 y자리에 6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6 집어넣으니까 6 마이너스 3m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식이 나올 것이고, 정리하시게 되면 m이 얼마다? m은 3분의 8이다까지 하셨냐. 그리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얘들아,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야? 3분의 8.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야? 3분의 1. 그럼 너희가 생각했을 때 3분의 1보다 기울기가 이렇게 간다는 뜻은, 이렇게 간다는 뜻은 기울기가 커진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야? 여기는 이 직선에서 여기는 이 직선으로 간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야, 작아지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커지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 그러면 커지다가 언제까지 커져야 합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일 때까지? 3분의 8인 순간까지 커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양쪽의 경계값 잡은 다음에 그냥 m은 3분의 1보다는 커야 할 것이고, 같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치, 같으면 축에서 만나니까 축은 3분의 1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마찬가지로 뭐보단 작아야 한다? 3분의 8보단 작아야겠다. 이렇게 결론 짓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양쪽의 감각을 다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돼. 얍삽하게 빨리 푸는 방법만 이해하고 계셔도 안 된다. 아시겠지? 정석적 방법은 이건데 이렇게 풀면 빨라라는 정도로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697번 갑시다. 이제 이 그림 좀 익숙해졌나요? 제가 정석 문제, 연습 문제 풀어드리다가 이 그림 되게 유명한 거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종종 자주 나와요, 이렇게. 사분면을 줬고요. 정사각형을 하나 줬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각 꼭지점의 이름을 A, B, C, D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A점의 좌표가 0,4다라고 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4일 것이고, B점의 좌표가 3,0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 3일 거야. 아가들, 이 사각형 나오면 요거부터 읽어낼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까지 노란색 선의 길이가 3일 것이고, 여기서부터까지 주황색 선의 길이가 얼마다? 4라는 의미를 갖고 있단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조선을 좀 그려보시면 C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하나 긋고 D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어놓고 생각하면, 너희가 중학교 때 많이 봤었던 도형이 등장하게 되는데, 얘는 정확하게 합동인 4개의 직각삼각형 랜드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긴 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얘가 역시 마찬가지로 4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짧은 변이 뭐가 됩니까? 그러시면 얘가 3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여기 긴 변이 뭐가 됩니까? 그러시면 얘가 4가 될 것이고, 여기 짧은 변이 뭐가 됩니까? 그러시면 얘가 3, 그리고 여기가 3, 그리고 여기가 4가 된다 이해하시겠어?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맘만 먹으면 A, B, C, D 4개의 점의 좌표를 다 찾을 수 있게 되는데,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3,0에서 X만큼 4로 더 갔고 Y만큼 3만큼 더 갔으니까 이 점의 X좌표는 7일 것이고 Y좌표는 3이겠지. D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X축으로 4만큼 갔을 것이고 Y축으로는 4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3만큼 더 올라갔으니까 4,7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한 상태에서 뭘 얘기했냐면 C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CD는 이렇게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잖아. 우리가 직선을 구하고 싶을 때 기울기와 한 점을 아시든 아니면 두 점의 좌표를 아시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됐겠죠. 오케이? 자, X의 증가량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X의 증가량은 7에서 4 뺐고요. Y의 증가량은 3에서 7 뺐습니다. 이게 기울기. 자, 한 점은 4,7 갖다 썼더니 x-4 플러스 7은 y입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는 요 직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서희야 분명히 얘기했다. 뒤가 서라. 뭐 또? 빨리 쓰라고. 뭐 어디서 투덜대고 있어.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서. 자, 좌표평면 위에 정사각형 OABC가 있는데 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 C는 1,3면 위에 있을 때라는 조건을 쓰여. 자, A점의 좌표가 그 정사각형 OABC라고 했어. 그러니까 점 하나를 일단 말해줬지. 원점. 오케이? 아, 새끼 진짜 뭐하냐 지금. 보여. 야. 야, 이거 나 2019년 들었던 드립 중에 최고다. 씨.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인다고? 그냥 움직이셔도 돼요. 안 보여요. 우리 카메라 그렇게 안 좋아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장애인처럼 지금. 아, 이거 장애인 비하 발언인가? 응. 뭐 하는 거야 지금. 의자를 뒤로 무시고 휠체어 타고 가듯이 움직이고 앉았어. 씨. 자,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다 라고 줬고요. 자, C점은 1,3면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 왜 줬냐면 A점의 좌표 1,3에 있다는 얘기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3만큼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아가들아, O는 원점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한 변의 길이를 갖고 있는 거야. 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 우리가 사각형 이름 붙일 때 아무렇게나 랜덤을 막 붙이는 게 아니라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 된다고 했잖아. 생각해봐. O가 여기고 A가 여기면 B는 이쪽 아니면 이쪽에 있어야 돼. 아시겠어? 만약에 그럼 B가 이쪽에 있다고 한다면 C는 이쪽에서 나와야 한다고. 이 말 아시겠어? 즉 OA를 한 변을 갖고 있는 정사각형은 두 개의 정사각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정사각형 중에서 C점의 좌표가 1,3면에 있는 걸 찾아달라 이 말인 거야. 이해하셨니? 그럼 아가들아, 자연스럽게 난 이렇게 된 사각형을 그려야겠다 이해하셨어? 되십니까? 당연히 이 점의 좌표가 B가 될 것이고 이 점이 C가 되는 상황이 될 거다까지 이해하셨음요? 그리고 방금 전에 봤듯이 정사각형 나오면 항상 이 보조선을 그리시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길이를 이용해서 좌표를 찾는 굉장히 개이득인 상황이 나타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까지 이 녹색 선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얘는 1이에요. 좌표는 마이너스 1이지만. 두 번째, 주황색 선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좌표도 3이고 길이도 3인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자, 아까 전에 697번은 연습차 전체적인 걸 다 보여드렸었지만 이제 슬슬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찾아봅시다. 내가 현재 이 상태에서 이 정사각의 넓이를 3등분하는 두 개의 직선을 모두 구해달라고 했는데 정삼각형의 넓이를 3등분하려면 직선이 어떻게 지나야 할 거냐면 원점을 지난다고 해서 더더군다나 어디 써있어? 점 O를 지나면서 정삼각형 넓이 3등분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O를 지나면서 3등분을 하려면 이렇게 하나 지나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하나 지나야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가들 생각. 얘들아, 여기 잠깐 봐봐. 여기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응?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까지 이변의 길이가 A, 여기서부터까지 이변의 길이가 A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아가 이 정사각형 넓이 얼마야? A 제곱에다까지 이해하셨지요? 여기까지 됐니? 두 번째, 내가 여기서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서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 정사각형 넓이의 3분의 1이 되고 싶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3분의 A 제곱이 될 것인데, 오케이? 근데 이 삼각형은 아까들아 보시다시피 밑변이 여기고 높이가 여기잖아. 근데 밑변이 A인 거는 변하지 않았고 높이 값이 우리가 잠깐 동그라미 한다면 내가 2분의 동그라미 값을 곱함으로써 그게 얼마 나오길 바란다는 거야? 3분의 A 제곱이 나오길 바란다 이해하셨어? 그럼 동그라미는 얼마가 되겠어요? 라고 하시면 A 지우시고 2 곱하시니까 3분의 2A지. 이해하셨니? 그럼 아까들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A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노란색 선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A 되신다 이해하셨어? 오케이. 야, 그럼 잘 들어. 선생님 아까 전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A라고 하였을 때 노란색 선의 길이가 3분의 2A라는 얘기는 오케이?
A를 3등분한 것 중에서 2칸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3등분 되었을 때 이게 2칸 차지하고 있으면 여기가 2고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그렇지, 1이라는 얘기가 오는 거지. 이해하셨군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똑같겠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2선분의 길이와 여기서부터까지 2선분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일 거다?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니까 2대 1 된다까지 이해하셨어? 됐습니까? 우리는 빨간색 직선으로 가고 싶은 건데 빨간색 직선 중에서 원점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빨간색 점이 지나고 있는 점 하나만 구하시면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그 점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이 하나는 A, B를 2대 1로 내분한 점이고 하나는 B, C를 1대 2로 내분한 점이 된다고. 근데 우리 방금 전에 확인했다시피 A점과 B점과 C점의 좌표는 맘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였잖아. 이해하셨어? 그럼 아가들 생각,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3이라고 됐고요. B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겠어요? 라고 하시면 X는 A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늘었어? 라고 했을 때 3만큼 늘었지.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Y는 얼마만큼 늘었어요? 그럼 1만큼 늘었다 이해하셨어? 오케이. 따라서 여기는 X좌표에 3만큼 더하니까 2가 남을 것이고 Y좌표는 1만큼 늘었으니까 4가 되겠네. 마찬가지로 원점에서부터 3만큼 증가한 게 C점의 X좌표니까 3이 될 것이고 Y좌표는 1만큼 늘었으니까 1이 되겠다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엔 내분점 공식 쓰시면 되겠네요. 자, 제가 지금 찾는 점은요,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요? 2대 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A의 X좌표 따셨더니 마이너스 1이고 B의 X좌표는 2입니다. 그리고 2대 1이죠. 분모끼리 더하시라고 했으니까 3분의 대각선을 곱해서 더하시라고 했으니까 3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따라서 내분점의 X좌표는 1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A, B 순서대로 Y좌표 뗐더니 3 그리고 3대 몇 대 몇? 2대 1이기 때문에 자, 분모끼리 더하시면 3이고요.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하시게 되면 8 더하기 3이니까 얼마? 11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따라서 3분의 11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내분점을 찾게 되면 원점에서부터 이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X의 증가량은 1일 것이고 Y의 증가량은 3분의 11이니까 Y는 3분의 11X라고 쓰시면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B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찾으시고 원점에서부터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 구하시면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니? 예. 이제 정사각형 문제들 좀 만나시면 덜 당황할 수 있겠어요? 자, 701번 갑시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원점을 지나고 뭐야? 왜 이렇게 안 읽혀? 기울기가 양수인 두 직선 L과 L2가 있는데 L1과 L2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첫 번째 가조건은 뭐냐면 가조건은 이래요. L2의 기울기는 L1의 기울기 몇 배다? 네, 4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 나조건은요. L2가 X축에 이루고 있는 각은 L1이 X축에 이루고 있는 각의 2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를 그래프로 잠깐 표현해 보시면 원점을 지난다는 건 분명히 얘기해 줬고, 그죠? L2가 이렇게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을 때 L1은 그거의 절반만큼 지날 수밖에 없겠죠. 각이 뭐 하고 있는 상태? 2등분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가들 잘 들으세요.
각이 이등분 되면 너희가 반드시 떠올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같다였어요. 오케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뭐였었냐면, 각의 이등분선이 뭐였었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같다. 요거였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것 중에 어느 삼각형의 각을 이음을 하시게 되면 여기는 요 변의 길이와 여기는 요 변의 길이의 비로 밑변이 등분된다. 정류 진짜 기하 많이 늘었다. 정말 많이 늘었어. 선생님이 갑자기 문제 풀려 잔소리 하나 할게 얘들아. 정류가 거의 기하 고자였잖아. 알고 있니? 진심이야 진심. 정류가 너희들 3명 중에서 기하를 제일 못했어. 진짜로. 압도적인 정도로 못했었어. 내가 보자마자 이거 뭐 문제인데라 말 정도로. 근데 얘들아 늘어. 알겠어? 제발 부탁인데 포기하지 마. 아셨지? 서율은 멋부리지 말고. 여유 부리지 마 이 새끼야 넌. 여유 부리기만 해봐. 뭐라고? 그러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서 자? 그게 잠이 와 지금? 뭐하다 지금 이 얘기했지? 그래 기울기가 이등분 됐어. 각이 이등분 됐어. 각이. 오케이? 자 그럼 아까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선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선의 길이가 어떻다고요? 같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여기는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 그걸 잠깐 y는 kx라고 합시다. 우리 서유가 여유를 부리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녹색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라 뇌를 끄고 있었군요. 문제 읽어봐. 여기 뭐라 써 있어? 기울기 몇 배? 뭐 아야. 저 뇌 끄고 있어. 제 뇌 좀 켜줘라 누가. 기울기 몇 배?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얘? 그렇죠. y는 4k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럼 끝났어요. 이 노란색 점의 좌표만 표현하시면 되는데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겠네요. x가 a였을 때 y는 ka라고 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럼 아가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뭐 공식 쓸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그냥 이 점의 y좌표니까 ka가 될 거라고요. 그럼 내가 여기는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만 구하시면 될 건데 자, 4kx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a, ka 사이의 거리를 구했더니 그게 얼마가 나오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야? ka가 나오길 바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루트 제곱하시니까 16k 제곱 나오실 거고 그 다음 플러스 1 나오시겠네요. x자리에 a 갖다 집어넣고 y자리에 ka 갖다 집어넣으니까 재밌는 게 여기가 4ka 여기가 ka니까 얼마 남습니까? 3ka인데 사실은 절대값 씌워야지만 ka가 지금 양수한 거 뻔히 보이시죠? 오케이? 그래서 그냥 절대값도 벗겼습니다. 그게 뭐가 나와야 해요? 라고 하시면 그게 ka가 나와야 하는 상황인 거야. 됐습니까? 자, 양변에 ka 약분하시고 나면 내가 찾는 식은 루트 16k제곱 플러스 1은 얼마다? 3이다 라는 식만 남게 됩니다. 양변 제곱하시게 되면 9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k값 구하시게 되면 양수 k값 구하시게 되면 답이 짜잔 하고 t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